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놀리지 그래프의 임베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탠포드 강의에서 실제로 강의할 때 필요했던 공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전 시간 복습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는 다양한 종류의 노드들, 엣지들, 관계들을 다루는 그래프입니다. RGC에는 다양한 관계마다 다른 가중치를 두어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RGCN에서는 각 관계별로 서로 다른 신경망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많아지는 파라미터들과 이로 인한 과적합, 오버피팅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다룰 놀리지 그래프는 우리의 지식을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는 entities, 즉 독립체입니다. 노드는 그 종류별로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노드 사이의 엣지는 관계를 포착합니다. 놀리지 그래프는 다양한 종류의 노드들, 엣지들, 관계들을 다루는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빌로그래픽 네트워크, 서식 네트워크, 책 또는 문서를 다루는 네트워크입니다. 노드의 종류로는 논문, 제목, 저자, 학회, 연도 등이 있습니다. 관계의 종류로는 어디에서 발표함, 출판 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 저자를 가지고 있음, 참조함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 각 노드들과 그 사이의 관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경우에는 다른 논문을 참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노드들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가리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그림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지식 그래프의 예로서 생물학적 지식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노드의 종류로는 약, 질병, 부작용, 작용 단백질, 작용 기전 등이 있습니다. 관계의 종류로는 기능을 가짐, 일으킴 또는 원인이 됨, 연관이 있음, 치료함, 는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꾸준하게 예시로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생물학적 지식을 다루는 그래프는 다양한 노드의 종류와 그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실생활에서 쓰이는 지식 그래프들입니다. 구글, 아마존 등 다양한 집단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벌써 우리 주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검색 결과도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여 생성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예처럼 타이타닉 감독의 최신작들이라는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식 그래프에서 타이타닉을 찾고 타이타닉의 감독함이라는 링크 관계를 따라가서 제임스 카메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이 속성과 관련 있는 속성 관계를 따라서 영화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이를 연도순으로 나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신을 검색했기 때문입니다. 지문을
객체와 관계로 구분하여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하고 대화를 하는 방식. 최근 흔하게 보이는 챗봇에서도 여기 보이는 보라색 부분이 지식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지식 구조 데이터 세트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엄청난 수의 노드와 엣지가 들어가 있고 많은 정보들이 누락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락된 정보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정보 그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 또는 알고 있지만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와 양의 지식들 사이에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가능한 사실들을 다 추적 또는 확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싸한 또는 가능성이 높은 누락된 링크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프리베이스 데이터 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천여 개의 엔티티 또는 노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만 8천여 개의 관계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30억 개의 사실들 또는 관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4%의 사람이 출생지 기록이 없으며 약 78%의 사람은 국적이 빠져 있습니다. FB15K 데이터 세트는 프리베이스 데이터 세트의 완벽한 하위 구성으로서 지식 그래프를 연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용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식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식 그래프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빠진 기록이 있기도 하고 기록되지 않은 지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 그래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관계를 정의할 때 출발 또는 앞에 오는 노드를 헤드, 머리라고 하고 도착, 뒤에 오는 노드를 테일, 꼬리라고 합니다. 출발했던 노드와 관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빠져있는 도착 노드를 예측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해왔던 링크, 엣지 예측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RA 그래프는 작가와 영향, 장르를 표현한 지식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발 노드로 조인 롤링을 고르고 관계로서는 장르를 검색했을 때 테일, 꼬리로 사이언스 픽션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식 그래프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잠시 얇은 샬로우 인코딩을 복습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의 노드에 대한 인베딩을 할 때 인코더는 단순하게 인베딩의 한 부분만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지식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엣지는 트리플스, 3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머리, 관계, 꼬리의 값으로 지식 그래프에 있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has, 머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꼬리와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D 차원의 실수로 이루어진 인베딩 공간에서 관계들과 엔티티들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얇은 인베딩으로 엔티티들 및 관계들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전의 얕은 인베딩과는 다르게 여기에서는 GNN을 학습시키지 않습니다. 주어진 트리플스 HRT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HR의 인베딩이 T의 인베딩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HR은 어떻게 인베딩할까요? 머리와 꼬리의 관계 점수를 나타내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해당 함수는 관계가 존재하면 높은 값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값을 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는 모델들이 개발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모델들은 트랜스-E, 트랜스-R, 디스무트, 그리고 컴플렉스입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지식 그래프 인베딩 모델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각각의 모델들은 어떠한 기하학적 영감을 기반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종류의 관계들을 포착하려고 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것입니다. 아래는 우리가 이제 볼 모델들의 특징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표를 채워갈 것입니다. 가장 먼저 트랜스-E 모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트랜슬레이션, 이동입니다. 이를 위해 머리, 관계, 꼬리 모두를 D차원의 실수값으로 인베딩 벡터를 만듭니다. 다 같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각 벡터를 이용한 트랜슬레이션, 이동이 매우 용이합니다. 여기에서는 벡터 간의 합을 이용한 이동을 할 것입니다. 트랜스-E 모델은 머리와 관계의 합이 꼬리와 유사하다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트랜스-E 모델에서 머리와 꼬리의 관계 점수는 머리 더하기 관계 빼기 꼬리의 마이너스 절대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적이라는 관계를 만들고 오바마와 미국이 덧셈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엔티티들의 인베딩을 다음과 같은 그림과 같이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워드 인베딩을 공부했다면 매우 익숙한 그림 또는 표현일 것입니다. 남자의 왕족이라는 관계를 더하면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자의 왕족이라는 관계를 더하면 여왕이 됩니다. 남자의 여성성을 더하면 여성이 되고 마찬가지로 왕의 여성성을 가하면 여왕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 방법은 잘 작동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위에처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할까요? 우선 관계와 엔티티들을 동일하게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링처럼 존재하지 않는 관계들을 샘플링하고 이를 존재하는 관계들과 같이 학습에 사용합니다.
존재하는 관계는 적은 거리 또는 높은 점수 값이 나오게 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거리 또는 낮은 점수가 나오도록 설정된 contrastive loss, 대조 손실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킵니다. 훈련 과정을 적절한 수만큼 반복시킴으로써 인베이딩을 최적화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디스크래프에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이란 속성은 헤드와 테일, 머리와 꼬리를 바꾸어도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룸메이트는 그 순서 또는 위치를 바꾸어도 성립합니다. A와 B가 룸메이트면 B와 A도 룸메이트입니다. 다시 한국어로 짧게 얘기해보면 A는 B와 룸메이트다. 이 얘기는 동시에 B는 A와 룸메이트다 라는 두 명제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역관계는 머리가 꼬리를 상담해준다고 할 때 꼬리는 머리에게 상담을 받는다는 것 같은 관계입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약간 이러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한쪽이 성립하면 반대쪽의 다른 방향으로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의 패턴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모델들이 이것을 학습할 수 있을 만큼 표현력이 좋을까요? 우선 네 종류의 관계 패턴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칭, 비대칭 관계입니다. 대칭 관계는 가족, 룸메이트와 같이 한쪽이 성립하면 다른 쪽도 성립하는 관계입니다. 비대칭 관계는 상의어,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과 세부적인 단어끼리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푸들과 개를 비교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푸들은 개에 속한다는 성립하지만 개는 푸들에 속한다 라는 반대 방향의 명제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는 푸들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명제가 성립합니다. 여기 보이는 기역자 모양의 표시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역관계는 방금 푸들과 개로 설명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예는 advisor,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advisee, 조언을 받는 사람입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advisee, 조언받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지만 조언을 받는 advisee가 advisor에게 조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성, 전이 관계는 건너 성립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엄마의 남편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관계가 꼬리 물어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one to n 관계는 하나의 헤드와 관계가 많은 여러 가지의 꼬리를 가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A 선생의 제자는 1이 있다, 2가 있다, 3이 있다, 4가 있다 등등 한 명의 스승은 수많은 제자를 둘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은 한 명이지만 부하 직원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계에 대한 예시를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한쪽에 적어두거나 기억하고 앞으로 나올 예시에 적용하면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트랜스 2에서 각각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비대칭 관계입니다. 간단하게 트랜스 2에서 정의된 표현법을 따르면 그 둘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푸들은 속한다, 개에. 이것을 이어서 나가면 개는 속한다, 무언가에. 근데 이때 다시 개가 나와야 됩니다. 개는 푸들에 속하는 것은 틀린 관계입니다.
즉 트랜스 2에서 비대칭 관계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대되는 관계를 관계의 역방향으로 정해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언해주는 사람은 조언받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받는 사람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습니다. 해준다와 받는다로 그 관계의 방향을 반대로 돌림으로써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트랜스 2는 역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표현하니까 얘가 조금 이상하거나 어색하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구성관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관계의 합을 새로운 관계로 정의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x를 나, y를 엄마, z를 아빠로 두고 각각의 관계를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남편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트랜스 2는 구성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트랜스 2가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한계로서 앞서 정의한 네 종류의 관계 중에서 대칭 관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룸메이트 같은 관계를 보겠습니다. 룸메이트, 동거 관계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냈다고 합시다. 처음의 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의 룸메이트는 T입니다. 하지만 T에서 룸메이트 관계 R을 적용하면 T의 룸메이트는 하고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즉 아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0으로 표현되며 머리와 꼬리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즉 하나의 관계가 하나의 점으로 표현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머리와 꼬리는 서로 다른 독립체이기 때문에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1 to n 또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HRT1과 HRT2가 동시에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트랜스 2에서 성립되는 경우는 T1과 T2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21번 슬라이드에 정의된 트랜스 2의 관계점수 함수에서 머리와 꼬리의 관계점수는 머리 더하기 관계 빼기 꼬리의 마이너스 절대값인 것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 식을 각 상황에 대입하고 풀어보면 됩니다. 표현이 안 되는 경우는 하나의 관계에 여러 개의 R의 정의가 필요하거나 두 다른 독립체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는 등 우리가 지식 그래프를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배운 트랜스 2 모델에 대해서 표에 정리하였습니다. 대칭과 1 to n의 관계는 표현되지 않음을 X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비대칭, 역, 합성의 경우에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랜스 R 모델입니다.
트랜스 2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관계를 동등한 인베딩에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특정된 공간을 만들어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트랜스 R 모델은 D 차원의 엔티티 공간에 각각의 독립체를 표현하고 각각의 관계를 K 차원의 관계 공간에서 표현합니다. K by D 차원을 가진 투사, 프로젝션 매트리스, 투사 행렬을 통해서 독립체 엔티티를 엔티티 공간에서 관계 공간으로 프로젝션, 투사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독립체, 엔티티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각각의 관계가 새로운 공간에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기호, O 모양의 기호는 perpendicular, 수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왼쪽이 엔티티들이 표현되는 D 차원의 실수 공간입니다. 여기에 독립체 엔티티 H와 T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후사 행렬 MR을 이용하여 관계 공간으로 투사 또는 이동시킵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되어 있는 표현된 지점을 각각 H수직, T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계 R이 정의됩니다. 중요한 점수함수는 관계 공간에서 머리와 관계의 합해 꼬리를 뺀 값의 마이너스 절대값입니다. 트랜스 2와 관계를 다른 공간으로 뺀 것만 제외하면 거의 유사합니다. 트랜스 R은 대칭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사 행렬 MR을 이용하여 투사할 때 동일한 곳 값으로 투사하면서 관계를 0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엔티티가 정의되는 공간에서는 여전히 다른 객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문제도 없습니다. 각각의 다른 관계들은 다른 투사 행렬을 사용하니까 다른 관계의 대치성을 여기서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랜스 R이 트랜스 2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대칭 관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공간으로 투영하고 이 공간에서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푸들은 개에 속합니다. 반대로 개는 푸들에 속합니다. 라는 관계가 여기에서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개는 속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에는 아마 포유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랜스 R에서 비대칭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1 to n 관계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들은 T1과 T2가 관계 공간에서는 같은 공간으로 투사되면 됩니다. 이렇게 투영 또는 투사되게 하는 MR,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수직을 가리키는 기호를 편하게 투영된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수직을 상상하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역관계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역관계도 투영,
프로젝션을 할 때는 동일한 프로젝션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역관계를 관계의 반대 방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구성관계는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TensorR은 선형함수를 사용하여 트리플, 3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여기서는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형함수는 chainable, 연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는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각 독립체들과 관계들을 따라 나아가서 연쇄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개의 관계들로 이루어진 구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커널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이는 조금 복잡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슬라이드에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커널은 어떠한 값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0으로 표현되게 하는 함수 또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커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커널로 표현되는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포함된 값은 이동된 공간에서 0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정의되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션 매트릭스 관계마다 정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엔티티 공간에서 어떠한 관계 공간으로 투영, 프로젝션 되었을 때 0으로 표현되는 엔티티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루고 있는 공간을 투영에 대한 커널 공간이라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수식이 가득합니다.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지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구성관계는 X, Y, G, R1, R2, R3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X와 Y 관계가 R1이고 Y와 Z의 관계가 R2이고 X와 Z의 관계가 R3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것이 TensorR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우선 MR1, G1은 R1, MR2, G2는 R2라고 합시다. 첫 번째 관계 R1, XY가 있다고 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을 투영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X를 투영하고 R1을 적용하면 Y의 투영값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은 기존의 정의를 활용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간단한 수식으로 보고 이를 R1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MR1로 Y-X를 투영하면 R1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엔티티의 차이, 거리를 투영하면 관계 R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정인 MR1, G1은 R1과 커널 공간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적용합니다. MR1, G1은 R1은 MR1 Y-X이고 이를 MR1으로 정리하면
m r1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이 0이 됩니다. h는 m을 커널을 통한 것을 또 통하고, 그리고 mh는 0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h를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1 이라고 보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1은 mr1이 됩니다. 우리는 이를 y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y는 x 플러스 g1 플러스 커널 mr1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2도 마찬가지 두 번째 관계도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관계도 마찬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커널 mr3의 차원은 커널 mr1의 차원과 같거나 커야 하고 mr3 형태 쉐입은 mr1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mr3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관계 R3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련의 수학적 증명 과정을 통해서 트랜스 R에서 우선 관계를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표에 트랜스 R의 속성도 추가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각각의 인베딩의 차원들을 보면서 배운 것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대칭, 비대칭, 역, 구성, 일대 다의 관계를 모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모델은 디스뮤트입니다. 지금까지의 점수 함수, 스코어링 펑션은 L1 또는 L2의 의미값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바이리니어, 이중선형 모델링입니다. 점수 함수는 머리, 매트리스 A, 꼬리의 곱수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매트리스 A의 크기가 KYK로 너무 일반적이고 과적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트리스 A를 대각선으로 제한합니다. 이것이 디스뮤트입니다. 우선 엔티티들과 관계들은 K 차원의 벡터들로 나타냅니다. 점수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고 계산합니다.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들을 곱하고 더하는 과정입니다. 수식에서 시그마나 변수 i에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요소별 곱과 합입니다.
이 점수 함수를 직관적으로 보면 마치 HR과 T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로 일컬어집니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 보자면 H와 R의 곱이 HR로 표현되어 있고 T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점수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유사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점수값이 0보다 크다면 유사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유사한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얻기 위해 하는 과정 중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여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것을 아다마르 계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행렬 곱과는 조금 다른 요소별 곱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번에는 1 to n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HR T1과 HR T2의 결과가 동일하다면 이는 1 to n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HR의 수직인 한 선 위에 T1과 T2가 존재하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과는 좀 다르게 T1은 2,2, T2는 2,1, HR은 3,0이라고 합시다. T1과 T2는 HR의 수직인 한선,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겠네요. HR T1, T2라고 했을 때 T1과 T2는 HR의 수직인 한선 X는 2라는 선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정리했던 곱을 하게 되면 둘 다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to n 관계가 디스뮤트에서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칭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매우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곱셈의 경우에는 그 순서를 바꾸어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즉, 머리와 꼬리의 순서를 바꾸어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대칭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이유로 비대칭 관계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머리와 꼬리의 순서를 바꾼 결과가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머리와 꼬리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관계가 대칭으로 다루어집니다. 역관계 또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역관계는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의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R1과 R2가
동일할 경우 수학적으로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의미적으로 보면 조언하는 사람 관계가 조언받는 사람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구성관계 또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머리와 꼬리를 분간할 수 없음을 비대칭 관계를 표현하면서 확인했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구성관계를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어머니를 낳아준 나가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작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표에 디스물트 모드에 대한 속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룰 모델은 컴플렉스 모델입니다. 컴플렉스 모델은 디스물트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엔티티들과 관계들을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 공간을 사용하여 표현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낯선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RE는 실수 부분을 연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IM은 허수 부분을 연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는 바의 경우에는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이 반대로 된 수, 즉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호 단 하나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곱은 실수 부분이 나오는 것과 허수 부분이 나오는 것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양의 허수 곱하기 양의 허수는 음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스코어 펑션은 디스물트와 비슷한 형태로 정의됩니다. 헤드, 관계, 꼬리의 켤레 복소수의 동일한 위치끼리 곱슬 하고 이를 합한 것의 실수 부분만 채택합니다. 실수와 허수, 켤레 복소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를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인베딩의 실수와 허수의 곱을 풀어내고 그 중에서 실수만 걸러내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괄호의 3개 눈속이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곱하는 값들이 모두 실수이거나 2개의 허수가 곱을 해야 실수가 나오니 이에 주의하여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정리한 결과는 위에 같은 식, 맨 마지막에 나온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는 비대칭, 역대칭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높다면 정방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점수가 낮다면 그 역방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꼬리 부분은 디스물트와 다르게 켤레 복소수 값이 사용됩니다. 이는 비대칭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합니다. 물론 대칭성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를 나타내는 인베딩에 흡수값이 없다면 머리와 꼬리의 켤레 복소수를 이용한 점수와 머리의 켤레 복소수와 꼬리를 사용한 값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수식을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가며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인베딩에 허수 부분이 0이어서 순서가 상관없어지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빨간 부분은 복수수 연산의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ABCD를 활용하여 동일하다는 것을 전개를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관계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R1의 역관계 R2는 R1의 혈례복수수로 정의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HR T 바의 값을 최대로 만들어주는 R 값은 T R H 바를 최대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두 수식을 풀어서 비교해보면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합관계와 one-to-n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디스밀트와 마찬가지의 속성을 보입니다. 복합관계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one-to-n 관계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이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테이트 E 모델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지식 그래프는 정말 다른 관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지식 그래프에 적용할 만한 인베딩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식 그래프의 특징과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가장 알맞는 모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루려고 하는 지식 그래프가 딱히 대칭적인 관계가 없다면 센스 E 모델을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표현력이 좋은 다른 모델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델들의 경험적인 비교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둘 다 공개된 지식 그래프이므로 모델을 선택할 때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각 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R은 민 랭크로 평균적인 등수를 말합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MRR은 민 리시프컬 랭크로 모든 테스트 트리플렛에 대해서 응답한 엔티티의 상호순위 평균을 의미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H10은 hits at 10으로 상위 10등 안에 든 것을 10등 안으로 예측한 정확도입니다. 즉 높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의 강의 총정리입니다. 링크, 예측, 그래프 완성은 지식 그래프에서 두드러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센스 E, 센스 R, 디스밀트, 컴플렉스 모델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식 그래프에서 추론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